제21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후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좀 지켜보기로 했고요. 경제 부총리 문제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6.15 임종용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이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여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어제 야삼당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일정도 정리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는 한편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탄핵 이후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협조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임시국회의 황교안 총리 출석 문제도 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정부 질의를 이틀로 줄인 것도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신고 원료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의 보도를 보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흐르고 계신데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국회에 나오셔서 황교안 대행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과도 체제를 잘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시는 자리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훔쳤지 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의 국정 구상을 잘 설명하시는 그런 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흉내내지 마세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상임위 간선한 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인한 AI 문제,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 문제, 한적한 민생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문제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했던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혁 이슈라고 해서 수십 가지를 설정할 것이 아니고 각자 급하고 시급한 현안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게 그러나 개혁의 뒷발은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온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집권당의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친박 세력이 공공연히 뛰겠다고 노골적으로 비박을 압박하고 있고 또 비박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집권당이 바로 서야 여야 정당의 제도를 정상화될 수 있고 민생 문제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려서야 나라가 제대로 온전히 가겠습니까? 집안 싸움에 날 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 이전에 국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파 이전에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주도 세력인 친박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책 위원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박근혜 게이트를 제도적 부패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도적 부패란 부패가 보편하다 못해서 체제화된 부패를 의미합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부패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이게 되고 부패에 둔감한 사회가 됩니다. 이 박근혜 게이트 이제 특검과 우리 국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후속 대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균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우리 정부는 투명사회 협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부패 순위는 30개국 중에 22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 오히려 후퇴해서 OECD 국가 34개국 중에 27번째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부패가 만연하다 보니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도 멈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부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부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 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 제도적인 거버넌스 장치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정경유착 구조를 끊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 시민의 권력 감시, 시민의 국가 행정 참여 등 연속 토론회도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전기위원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전기요금 폭탄이 서민들을 울렸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3단계 3배수 체제로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된다고 하니까 우리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9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국민 전기요금 부담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누진제 개편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기초전력 보장제를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다자녀, 다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수용한 것은 산업부가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 협치의 이 선례를 잘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위 부의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많은 적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경제 위기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오랜 동안 소위 얘기하는 재벌 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또다시 경제 위기론이란 변형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론은 매년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 잘못이나 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분으로서 고려 경제 위기론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제 위기론의 핵심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측면, 그 다음에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뉴노멀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통상과 무역의 축소가 이제는 구조화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단순히 순환론적 경기 침체 현상으로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즉 과거의 성장 이데올로기 시대의 경제 해법으로 갖고 이 문제, 뉴노멀 시대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거나 또는 그 해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부는 지금 현재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원인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대응 방안을 이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유일호 체제나 민족령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그 뉴노멀 시대의 경기 침체 장기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 GDP 방식의 경제 성장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도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를 통해서 양극화에서나 국민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GDP 방식의 경제 성장 방식에 몰입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성장론에서 탈피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과의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특히 사회 서비스 부분을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 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 정책의 무능과 그다음에 새로운 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두 분 계시거든요. 이훈 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일단 발전고기업 시장 개방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주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에 공개했다고 취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는 틈을 타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국회의 눈을 피하고 국민의 눈을 피해서 국민기업을 자본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 주식 상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나 되는 에너지 공기업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얘기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우회 민영화에 불과하며 시장 개방 시 10년간 최대 2조 7,900억 원의 국민의 자산이 소수의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구조 악화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 공공성을 해치게 될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력으로 흑자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 개방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한전과 발전 공기업 자체도 모두 반대하는 이 에너지 공기업 시장 개방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부의 조선업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수포 출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집행도 효과도 낮아 이러려고 출경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당초
468억 원을 확대한 781억 원을 책정했지만 11월 말 현재 그 37%에 불과한 292억 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2만 3천 명에 그쳐 애초에 예상했던 3만 9천 명의 5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해고자가 훨씬 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임시 일용직으로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물량팀의 고용 지원 안정 문제도 문제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지금까지 취득한 분들이 고작 93명에 불과합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물량팀 노동자들 고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매칭 예산도 문제입니다. 당초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조선업 집중지역 지자체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한 30%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30%를 부담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선업 구조에 대비해 고용과 지역경제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완전히 폭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선업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을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정 부대표님 현안 발언입니다. 원안이 원전 재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경주에서 또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규모 5.8 지진 후 총 547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월성 1, 2, 3, 4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기습적으로 그것도 무리하게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국민들은 경주 지진 발생 후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원안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월성 1,4호기 점검 결과에는 2014년 9월부터 활용하고 있지 않은 1호기의 자유장 대측기는 내년 2월에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고 2, 3, 4호기의 일부 기기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다고 확인했으나 사업자가 수행한 내진 성능 평가의 적정성 확인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스스로 안전점검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영화 판도라가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146만 명을 모아서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서둘러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영국 안전박물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고로 안전을 배우지 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가동을 멈추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국회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을 하기로 했는데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의 출석은 당연합니다. 전례가 없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 1+1 정부도 전례가 없습니다. 232만 촛불이 모인 것도 전례가 없습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 허용한 것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이 21일 지켜보겠습니다.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친절하게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여야 합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의 의미는 딴 생각 하시지 마라를 전달한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 논의가 개헌파 또는 호헌파로 나눠서 국론을 분열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국민 70%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 또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요구를 이제 반영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헌특위를 준비해서 1월부터 논의의 장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